안녕하세요. 도안TV의 도안입니다. 오늘은 재테크의 기본, 나의 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돈 관리의 기본은 뭘까요? 바로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계부 어플들이 굉장히 많죠. 다운받아 놓고 잘 쓰시나요? 저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잘 쓰지 않고 결국엔 어플을 지워버렸습니다. 이런 어플은 제 생각엔 한 길면 두세 달 정도만 쓰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직장인은 우리의 수입은 딱 정해져 있죠. 하지만 지출은 뭐 보험, 통신, 월세 이런 것들의 고정 지출을 제외하면 좀 다소 유동적인 편이긴 합니다. 그 유동적인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가계부 어플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이 어플을 사용을 하면서 나의 지출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럼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고 매월 변동되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고정되는 금액은 고정 지출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제 공과금 같은 것도 조금씩 변동을 할 거예요. 뭐 소득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가스비라든지. 그런데 큰 차이에서 막 변동이 있진 않을 거예요. 많아봐야 뭐 1, 2만원 정도? 그리고 뭐 겨울에는 가스비가 많이 나오고 여름에는 전기료가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고정 지출을 제하고 나머지 이제 뭐 친구 만나고 술 먹고 담배 먹고 데이트하고 영화 보고 이런 것들이 매월 달라지는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장 보고. 일단 그렇게만 정리하신 뒤에 이 영상을 보시면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제 가계부 이 수출입 관리 파일은요. 매일 하는 게 아니라 분기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바쁜 세상에 가계부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이 두 가지만 파악하셔가지고 분기에 한 번씩 이게 오래되면은 1년에 한 번만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는 저의 블로그입니다. 한 3년 정도, 한 4년 정도 된 블로그인데요. 주소는 여기에 나와 있는 edunuri 숫자 1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요. 엑셀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엑셀로 된 파일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나의 수출입 관리 파일을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제목이 나와 있고 첨부 파일이 있죠. 여기 팁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검색하면 나오는 무료 재무설계. 저는 이런 무료 설계를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담 문의만 무료지 결과값까지 무료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뭐 소득수준과 저희 지출 뭐 이런 영수증을 다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분석을 하고 나는 그 결과를 가지고 투자를 권유합니다. 투자를 권유해서 그 투자에 대한 수수료로 이분들이 소득을 챙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뭐 상담만 받아보고 난 결과값만 받아낼 수 있어 라고 하시면은 하시고 나는 마음도 약하고 기도 얇고 그러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시작으로 해서 정말 기본과 그리고 이제 조금씩 알아가야 하는 것들을 정말 간단하고 제 생활과 밀접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재테크 너무 어렵게 하고 너무 빡시게 하면요. 하다가 금방 지칩니다. 이 돈 모으는 거는 재미를 찾아가야 돼요. 네. 자, 이게 16년에 올렸던 글이네요.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고 무려 이제 10년 전에 이렇게 다가구 반지하 4천만원 전세금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이런 책들을 많이 좀 읽었었고 파일을 보시면은 이런 지출 현황서부터 채권, 뭐 소득 지출 한눈에 보는 거, 지출 형태, 뭐 이런 마이너스 되는, 플러스 되는 이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해놨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네, 파일이 열렸네요. 그러면 나의 수입 지출 한 번에 알기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날짜는 지금 9월 1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거는 3개월 한번 바꾸셔도 되고 말씀드렸던 대로 1년에 한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인의 소득은 1년에 한 번만 바뀌니까. 자, 그러면 먼저 지출 현황을 볼게요. 여기 항목, 소비주체, 금액, 거래방법, 출금일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이번에 채권, 금리 이 부분이 있고 소득 지출 한눈에 보는 법, 지출 형태를 보는 법, 이제 대출, 마이너스, 적금, 플러스 되는 부분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출 현황부터 볼게요. 항목은 먼저 우리 영수증을 보고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찾아냈죠. 그 항목들을 다 적어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고정 지출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생활비가 딱 보니까 40만원에서 50만원 나가는 것 같아. 그럼 45만원만 쓰셔도 되고요. 50만원만 쓰셔도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아껴볼까? 그럼 40만원은 쓰셔도 돼요. 내가 이 지출하는 걸 보다 보면 내 쓸데없는 지출이 있었구나 라는 걸 다 알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빡시게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중식비 내가 직장 나가가지고 한 달에 중식비 얼마 쓰는지, 그리고 가스비, 전기료, 또 생명보험료, 인터넷, TV, 또 개인적으로 나가는 연금, 저축, 청약저축, 보험, 또 실비보험, 핸드폰, 기부금, 또 차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다 적어주시고요. 소비 주체는 공통으로 쓰는 건지, 나 혼자 쓰는 건지, 배우자가 쓰는 건지, 1인 가구일 경우에는 다 나 혼자만 있겠죠. 금액에는 이제 실제 금액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거래 방법은 카드로 하는지, 은행이 자동이체를 하는지, 현금으로 지출을 하는지 이 정도 쓰시면 되고, 출금일은 계속 식비는 계속 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자는 특정일에 나갈 거고, 이런 것도 결제일이 언제 되는 건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한눈에 보는 방법은 구분에다가 나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제가 이제 도환이니까 도환 이렇게 쓰시면은 그럼 여기도 이제 다 도환으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불러와줘요. 이런 식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제가 다 서식을 걸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소득은 얼마고 배우자의 소득은 얼마인지, 그리고 채권에 대한 소득은 매월 어떻게 되는지 다 불러와 있게 되어 있고, 지출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요 구분과 소비 주체만 잘 매칭시켜 주시면은 지출도 다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집 수익은 이런데 지출은 이래서 자네가 한 220만원 정도 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지출 형태는 신용카드, 현금, 은행 계좌이체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요거는 의미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지출해서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알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남은 금액을 또 크로스 체크를 해서 어디서 내가 빼먹은 건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신용카드로 소비를 하는지, 체크카드를 쓰는지, 현금을 많이 쓰는지, 아니면 계좌 이체를 해가지고 증빙이 안 남는 자료를 많이 쓴다든지, 이걸 파악을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연말정산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소비 패턴이 이런데 내 소득은 이래. 내 소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해야지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끌어쓸 수 있을까? 또 알 수가 있고, 이 항목에서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연말정산을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를 여기서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전세대출과 예적금인데요. 이건 제목은 다 바꾸셔도 돼요. 요거는 내가 추가로 돈이 나가는, 그죠? 내가 대출이 전세대출이 있고 담보대출이 있고 신용대출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종류가. 그런 것들을 적어주는 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월이자가 매월 나가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자 부분에서 표시를 해둔 거고요. 돈 들어오는 예적금은 1년에 한 번만 들어와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시키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얼마고 금리와 연이자가 어떻게 되고 금융기간과 여기다 추가로 더 쓰신다면 나의 이제 만기일이 언제인지도 관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메모에는 지금까지 내가 얼마를 모았는지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표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는 예적금으로 표시를 해주신다든지 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성과금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연말정산은 화환급 받았다든지 라는 금액을 여기다가 추가로 쓰셔서, 아, 내가 여기에는 220만원 말고도 더 남은 돈이 있구나 를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다가 예금으로 해가지고 또 관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채권은 내가 이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를 했다든지 이런 투자성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겁니다. 뭐 금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돈을 매월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걸 여기다 적어주고, 매월 받는 경우에는 여기에다 플러스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채권 수익이라는 명목으로. 이거는 뭐 다양하게 할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친구한테 빌려준 걸 수도 있고, 친구 이름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의 전반적인 월 소득과 지출을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남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적금은 전혀 없어요. 일단 무조건 나가는 돈, 지출성 돈만 여기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220만원을 보험을 더 들든지 펀드를 들든지 예적금을 하든지 청약의 금액을 더 올리든지 라고 이 남을 금액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여기다 쓰시는 거죠. 그죠? 뭐 보험을 더 들 수도 있고, 뭐 청약 금액을 여기서 변동을 시킬 수도 있고, 아, 이렇게 하면 220만원인데 난 좀 더 쓰고 살아야 되겠는데? 아니면 내 취미생활을 좀 갖고 싶은데? 한 취미생활 뭐 한 1, 20만원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라는 계산이 나오겠죠. 아끼고자 하는 가계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잘 쓰는지, 잘 쓰자는 게 목적인 가계부입니다. 물론 아낄 수도 있어요. 220만원 나온 거? 아, 이렇게 보니까 난 220만원을 좀 맞추고 싶어. 어디서 좀 만원을 좀 줄여볼까? 줄일 수 있는 게 없죠. 내 용돈에서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220만원이 됐으니까 한 20만원은 비상금으로 빼두고 200만원은 매월 저축을 해야겠어. 그럼 여기다가 200만원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니까 뭐 적금 같은 경우에는 뭐 2,400만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1년 뒤에 나에게 2,448만원이라는 목돈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의 관리를 위한 가계부예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그럼 이거 말고도 다음에는 사회초년생의 눈으로 제가 다양한 방법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